가을거지 정정옥. 무더운 8월의 여름날, 밭에서 일하시던 엄마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동생 둘은 갑작스러운 비보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뇌경색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얼굴에서부터 발까지 완전히 마비가 되었고 눈동자도 초점을 잃었습니다. 온전한 건 엄마의 기억력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중환자실에 있으면서도 밭일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마음을 쓰시며 가만두면 곡식 거둘 시기를 놓친다고 걱정했습니다. 저희 3남매는 엄마의 근심을 좀 덜어주기 위해 각자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제부와 올케까지 합심해 한 명만 병원에서 엄마를 돌보고 나머지 가족들은 밭일에 매달리기로 했습니다. 모두들 힘들다는 불평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엄마는 고맙다면서도 자식들이 고생스러울까봐 또 걱정했습니다. 이후 여동생과 저는 엄마 곁에서 24시간 함께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보기 좋다며 칭찬이라도 하면 엄마는 딸들이 와서 이렇게 계속 병간호를 해주고 있다며 은근히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저희는 기껏 한 달가량을 엄마 곁에서 도운 것뿐인데 45년 넘게 자식들을 위해 산 당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저희의 수고만 칭찬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곁에 있던 엄마가 서울로 병원을 옮기고 얼마 안 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듯이 편안히요. 엄마를 하늘로 보내드린 후 저희 3남매는 다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엄마가 걱정하던 가을거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2달간이나 이어진 가을거지. 그제야 저희는 알았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해온 일이 장정 며칠에도 힘든 것이었음을요. 저희는 엄마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더욱 돈독한 우애를 나누길 약속했습니다. 그게 엄마가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일 테니까요. 버팀목 김효정. 1년 전 외할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외할머니와 통화하며 위로받던 엄마는 웬일인지 빈소를 지키는 내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엄마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짜증을 내고 건망증이 생기더니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길 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펄쩍 뛰며 무슨 병원이냐고 할 건데 그날은 순순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은 후 혹시 몰라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의사와 상담을 하며 엄마는 마치 외할머니에게 하듯 그간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가스레인지에 국을 올려놓고 볼일을 보러 갔다가 몇 번이나 집에 불이 날 뻔했던 일, 물건을 사고 계속 잊어버리는 일, 그러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는 밥을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 누워만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환청까지 들렸다고요.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는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날 엄마에게 내려진 병명은 노인불안 우울증이었습니다. 의사는 이 상태가 심해지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실 엄마의 병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잘 버텼던 건 외할머니가 버팀목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외할머니의 죽음 후 엄마의 병이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엄마는 병원을 나오며 제게 고맙다 했습니다. 사실 스스로도 당신의 증세가 병인지 뭔지 몰라서 답답했다고요. 엄마가 아파하는 동안 전 제 삶을 사느라 바빴습니다. 내 속상한 건 잘도 말하면서 엄마의 기분을 물은 적 없고 내 필요한 것은 빨리 해달라 재촉하면서 엄마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려고 한 적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생전 처음 엄마에게 편지를 써 사랑한다는 말도 전하고 엄마와 통화할 때면 엄마의 얘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또 말했습니다. 고맙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되풀이해 고맙다고 합니다. 자녀의 작은 관심이 엄마에게는 한없이 고마운 일인가 봅니다. 시집 온 순간부터 며느리, 아내, 그리고 엄마로 살아온 당신. 희생은 당연한 것이 되어 쉬고 싶고 먹고 싶은 모든 욕구를 포기하고 산 당신. 그렇게 억누르며 살아온 삶이 결국 마음의 병이 되었나 봅니다. 엄마가 힘든 마음을 외할머니께 기대어 버티려 했던 것처럼 제게도 엄마는 큰 버팀목입니다. 그 버팀목이 사라진다는 생각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엄마가 잘 견딜 수 있게 곁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보고픈 어머니 강경미. 제 기억 속 엄마는 항상 아팠습니다. 어렸었기에 엄마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매일 아픈 엄마가 못마땅해 투덜거렸습니다. 아빠는 일을 하고 돌아오시면 언제나 엄마 괜찮느냐는 안부부터 물어보셨습니다. 그 정도로 엄마가 많이 아팠던 겁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새벽 5시면 일어나 불을 떼어 밥을 지으셨고 그때마다 큰딸인 언니를 깨워 밥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언니는 저를 깨워 함께 하자고 했기에 아침마다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입버릇처럼 엄마가 죄가 많아서 아프단다. 엄마가 죽거든 너희 6 형제 헤어지지 말고 동생들 잘 보살펴라 하셨지요. 왜 맨날 당신 죄가 많다며 우리에게 동생들 잘 보살피라고 부탁하는지 짜증이 났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받은 생활비를 조금씩 떼어 약값에 쓸 요량으로 그릇 밑에 숨겨두셨는데 그마저도 우리 먹을거리를 사는데 쓰셨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몹시 바쁘게 외가와 큰집 식구들에게 큰절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날 엄마는 저희 6남매를 부르고는 동생들에게는 큰 언니 말 잘 듣고 싸우지 말라 했고 언니에게는 동생들을 잘 돌보라 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되어 엄마는 영영 만나지 못할 먼 길로 가셨습니다. 어릴 때라 저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외가와 큰집에 가서
자식들 좀 잘 챙겨달라며 인사를 하고 다니셨더군요. 너무 일찍 엄마와 헤어지고 보니 엄마가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그리움을 잊게 해주신 분이 하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뵙는 순간 그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진 서름과 슬픔의 덩어리가 한순간에 풀어지며 녹아내렸거든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큰 사랑으로 잊게 해주신 하늘 어머니, 감사합니다.